아니 정구성 변호사가 아까 정말로 이 청계천에 차가 막힌다고 했었는데 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늦게 올 뻔했는지 경위를 듣다 보니까 네. 뭐 긴급 체포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갔다면서요. 네? 갑자기 그 유치장에서 연락이 와갖고 이제 가족이 좀 유치장에 들어가 달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향정 이제 마약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어갖고 긴급하게 접견해서 이제 선임 논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논의하느냐고 좀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사건 수임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당사자는 빠른 변호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체포 사건이거나 이제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내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저희 이제 소속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타자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변호사도 사실 들어보면은 일이 만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형사 전문 네. 변호사라서 해외여행을 못 가요. 체포는 추석에도 되고 설날에도 되고 밤에도 되고 낮에도 되기 때문에 아니 혹시 네. 본인이 체포되면 자기 변론 가능합니까? 네, 이거는 저희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네. 가족 사건은 자기 가족 수술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듯이 이게 객관적으로 못 볼 수가 있어서 아. 조금 외부에 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규현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많이 해줬거든요. 하긴 뭐 보면은 뭐 윤석열, 김상민 다 날고기는 검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보면 다 변호사들한테 의탁합니다 이게. 예. 근데 윤석열은 날고기인 건 맞습니까? 몸이 좀 날긴 어렵죠. 사실은 예. 아유, 뭐 그런 건강도 안 상황인데. 좋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뭐 확인해 보니까 건강이 너무 좋다던데요. 오늘 뭐 저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구치소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접한 바에 따르면 아이 뭐 재판이면 재판, 그다음에 수사면 수사 싹 다 임할 정도로 매우 건강한 상태다. 그리고 당뇨병이면 사실 나오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쵸. 식단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는 데는 사실 그쪽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술도 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네. 그분이 핵심으로 부렸던 한 모 전 장관님께서 그런 말 하셨잖아요. 구치소 내에서 암투병한 사람 많다. 징징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그대로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보라는 말을 좀 실감하게 되는데 그렇죠. 피의자를 본인이 또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는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난 신정아 씨를 잊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네.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수감 생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따져보기에는 아직 뭐 사형 무기징역 선고된 것도 아니고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제 입장에 봤을 때도 엄살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나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일단 나가고 싶다. 그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금쯤 권성동 의원도 아주 못 견딜 정도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늘 남에게 호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갇혀 지내는 것에 대해서 폐쇄공포증 같은 것도 생기고 뭐 네.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일상을 겪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자기 업보라고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어. 너희들이 문제야. 내가 나가서 다 해결하겠어. 이런 태도니까 적반하장인 거죠. 한알자 총재가 또 이제 서울 구치소에 들어갔고 오늘 특검에 따르면은 독방에 수감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독방에 수감되는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원래 독방을 다 이런 사람들은 가는 거냐 묻는데 독방 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피의자들?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독방을 갈 수는 없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독방 거래가 있었다, 비리가 있다 이래갖고 문제가 많이 일어날 만큼 독방에 가는 거는 정말 소수의 그 선택받은 사람, 정치범 이런 분들만 가는 거고. 뭐 아까 저희가 논의했지만 권성동 전 의원이 뭐 그 독방 그 홍거실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실제로는 보니까 독방에 실제 들어온 것은 독방에 보이고, 간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형사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구치소 접견에 동료들이나 저희 소속 변호사들이 많이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는 생각보다 윤석열처럼 그 풀타임 접견을 하는 것 같진 않다. 아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권성동 네.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 풀타임으로 변호인 접견을 붙이는 게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아, 얼마나 됩니까 보통? 아 이거 뭐 시세가 왔다 갔다 하겠는데 그 급에 따라 다르죠. 본인들 회사에 그런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대강적으로 대강 그냥 네. 접견만 아무 뭐 안 하고 접견만 네. 해서 같이 그냥 에어컨 쐬는 분들 뭐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이 네. 접견 전문 냉방치료, 변호사. 냉방치료. 예. 저희는 안 하지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300 정도라고 보통 저는 시세를 하루에 알고 있는데, 300? 하루에 300만 원? 정도라고 와. 생각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주 5일이면 1,500이네. 그쵸. 그러면 근데 한 달이면 6,000이고. 6천이
편인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 싸게 갔겠죠. 네, 예.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윤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야 뭐 그냥 무료로 가거나 염가에 가니까 염가에 감당이 되겠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게 사실 본인이 잡혀간 혐의 자체가 부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뭐 재기를 해갖고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한테 정치적 이득을 누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 결국 그러려면 딜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계산만 해도 6천 뭐 장기 투숙으로 끊어주면 1년 끊으면 진짜 7억이네. 조금 깎고 할인은 되겠지만 네. 그래도 와. 억대의 돈이 나갈 건데 근데 이건 접견만이잖아요. 재판도 따로야 그건 따로 돼. 또 수사 비용을 따로야 치러야 되고, 되는 거고. 혐의마다 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야. 세배를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허리 그런지 아파. 구치소에 풀타임으로 계신 것 같진 않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모금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맞아요. 네. 권성동 의원은 모금도 안 했잖아요. 아직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은 뭐 전체 2억인가요? 2억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뭐 200만 원인가 얼마 빼고는 사실상 다 변호사 비용으로 쓴 걸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국민들한테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변호사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큰 돈 들여서 나와서 있을 수가 없겠죠.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형 집행법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 실제로 원래 수용자는 독방 수용이 원래 원칙입니다. 아, 그쵸. 법 조항을 보면은 그 형 집행법이라 수용자의 처우를 정리한 법률인데 그 14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술된 부분이 보면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 혼거 수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독거실이 부족한다거나 시설 여건이 충족하지 않을 때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 혼거실을 가는 건데 지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이 이미 100%를 한참 넘어서 한참 넘었고 네. 거의 가면은 6명 방에 뭐 10명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웃자는 네. 소리로 저희 피의자 저희 의뢰인분들은 제가 키가 180이 넘으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다 못 피고 눕는다. 그리고 야. 어깨 결리면 이제 네. 싸움 나니까 진짜로 쪼그려서 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밀집도가 높은 편인데 독방도 이제 점점점 차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들어가실 분들이 많은 걸 생각을 하면 어. 권성동 의원님께 위로로 전하자면 빨리 가신 게 다행일 수도 있다. 아, 독방이 모두 점유가 되면 홍거실 진짜 들어가시는 분이 생길 거예요. 네. 좀 높은 분에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홍거실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의뢰인분들처럼 뭐 조직범죄를 하셨거나 몸에 문신 있는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권성동 의원님에게 위로차 말씀을 아니 근데 전해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권성동 의원을 뭐 제가 사실 잘 모르지만은 그래 5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한다는 거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지역에서 다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윤석열보다는 생활력이 있다고 봅니다. 가서 이제 독거실에 있더라도 보통은 한 2, 3주간 정신을 들어가면은 적응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초에 네. 그 신입방부터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 처음 시작부터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입방에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에서 그 뉴비들끼리 조금 적응 기간을 거치고 아 훈련소 들어가는 예, 거 쉽게 훈련소에 얘기해서 군대로 치면 그 네. 다음에 이제 본방이라고 정식으로 해서 이제 예. 부대 배치 받는 네, 거죠. 부대 배치를 네. 받아 본방에 들어가는데 신입방 때끼리는 서로 으쌰으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막 가면은 서신 같이 해서 자기가 서신 우편 붙여갖고 옆방으로 보내고 이래서 같이 안부도 전하고 이래요. 야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그 공범은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본방으로 가는 순간 시작 스타트가 되는 거죠. 야, 아무튼간에 근데 윤석열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구속 전에 1회 조사에 응했고 구속 후에도 한번 2회 조사에 응했는데 그때는 짧게 받긴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이번에 오늘 나오라고 했더니 오늘 이제 불출석하겠다고 말을 한 모양인데 그 얘기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안 나와도 될 정도의 이제 뭔가 네.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짐작입니다만 해보게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참 그들의 감옥 생활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생각이 좀 거기서도 군림하려고 하겠죠. 내가 5선 국회의원이고 뭐 지금 뭐 옥중 출마해도 강릉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강릉 조직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합을 하면 윤석열도 그렇고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뭐 범하고 있을 걸로 그러니까요. 보이고 네. 이제 그러고 있다면 답이 없는 거죠. 노답이다. 하지만 본인의 그 속옷을 스스로 세탁을 하면서 참여를 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날씨가 이제 급격하게 추워지기 시작했죠. 네.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이나 이제 그 안에 계신 분들의 가장 고충이 더위는 보다 추위입니다.
게다가 샤워 보이는 팬티만 입으면 되거든요, 네, 그쵸. 그냥. 예. 네. 목구만 살짝 받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찬물이 나오는데 샤워부터 세탁까지 다 찬물로 하셔야 돼요. 네. 그 추운 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많이 참여를 하시고 반성문의 양이 확 늘어납니다. 동절기에 만설문의 양이 들어. 동절기에는 왜냐면 쓸 그 소재가 많아져. 네. 판사님 제가 이렇게 손이 네, 시리는 네. 걸 하면서 제가 반성을 하게 이런 소재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때 조금 좀 뉘우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근데 기대를 그 해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찬물 샤워가 제일 힘들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네. 아, 진짜 듣다 보니 갑자기 이제 그 겨울바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갑자기 그런 노래가 절로 생각나는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이제 대표적인 수감 생활하고 이제 윤석열 씨를 두고 법사위에서 또 한 차례 이제 언쟁이 있었는데 네. 그야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오빠 발언. 우리 장희 선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하도 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비속어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막 때를 쓰다. 예, 때를 쓰니까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 오빠가 좋아하겠냐, 이제 이런 도움이 되겠냐, 무슨 도움이 이제, 되냐? 예, 네.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그렇게 화가 날 법한 것은 시작하기 개회선언 하기 전부터 국민의힘 측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또 간사를 선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그 전면에 뭐 스티커 부착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니 이미 스티커 부착을 네.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민주당을 향해서는 가짜 뉴스 공장 뭐 이렇게 쓰고 오전에는 또 오후에는 이제 추미애 위원장을 직격하는 모욕하는 발언을 써서 막 붙였어요. 근데 그런 등등의 행동들이 상당히 눈에 거슬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위원장석을 점거하다시피 하면서 애워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인들을 마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것은 명백한 회의 방해다. 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명에 대해서 퇴장 명령도 내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불편했던 게 신동우 의원이 그 국회 방어원들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퇴장시키라고 하니까 반말로 막 호령을 해요. 야, 그런 또 장면이 있었구나. 예,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권위 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자기는 국회의원이고 저분은 이제 방어원이 각자 직역이 네.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막 반말로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분들은 여전히 반성하는 게 없구나.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구나. 아나무인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뭐 관본권 띠지 분실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많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심지어 경찰에서도 출석하셔 가지고 백혜룡 경장 마지막에 하던데. 완전 엄청 뜨거웠어요. 아니 그 방송을 많이 지금 하시더니 보니까 이게 보니까 멘트가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고 멘트가 이 내가 얘기 좀 보니까 해야 돼. 지금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관본권 띠지는 사실은 지문이 잘 남지 않아서 쪽지문이 남는다. 그래서 사실은 유리창하고 비닐에 지문이 잘 남는데 비닐 돈 세려고 비닐 뜯어갖고 버리고 띠지도 버리고 말이 되냐.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나가는 순간 다 체포해야 된다. 에? 그리고 특수 직무유기로 싹 다 그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검사입니까?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영화 같았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피의자 신문에 이제 입회를 해보나 검찰 조사 시에 그래서 이제 너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 검사들이 증인석에 서가지고 공개적인 일종의 국회가 법정이라고 그쵸. 한다면은 법사위원들 질타를 받는 걸 보니까 굉장히 더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예. 그 국회의원분들 중에 검사 출신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그랬고. 그래서 네. 빌드업도 굉장히 잘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네. 특히 저희가 그 지문지를 쓸 때는 피상적인 지문이 아니라 빌드업을 해갖고 최소 3단계 빌드업을 해서 그 대답을 드러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런 것들이 좀 발현된 그 청문회장이 아니었나 싶고 이게 의외로 변호사들도 증인으로 가볼 일이 없고 검사들도 맞아. 증인으로 가볼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변호를 할 때는 사실 이런 거 들고 노트북도 켜놓고 그러면서 임기응변을 쓰니 조금 이리저리 물어보기도 하고 허를 찌르기도 하는데 저는 증인 한번 서봤거든요. 아 진짜로? 공익재판원서에. 네. 저도 제가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증인으로 막상 쓰면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시기성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안 하면 또 의심받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것까지 막 신경을 쓰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왜 우리 의뢰인들한테 너무 닥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검사님들이 이번에 그 콧대 높게는 행동했지만 제가 볼 땐 그거 자체가 떨렸다는 그러니까 증거라고요. 본인들도 앞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법률적으로 이제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이게 차라리 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군인분들은 보니까. 보시면 네. 그냥 자기가 생각해놓은 플랜만 딱 생각해서 거기만 도돌이표처럼 얘기하니까 잘 안 튀어나가는데 저도 그랬고 아마 그 검사님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아, 죄가 되나 따지는 거지. 위증되나?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증언을 했던 것이 이제 상대방이 구성요건에 그 성립하는 조력이 되나 안 되나를 계속 판단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말리더라고요. 복잡한 예, 상황이 이르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아까 말한 3단 4단의 그 빌드업을 네. 준비해왔다. 그거를 만약에 이분이 서면으로 했으면 다 파헤쳐갖고 비꼬거나 오히려 자기의 프레임으로 갖고 할 텐데 그걸 못한 게 이거 없이 하는 게 진짜 사실은 힘듭니다. 검사들은 자기 컴퓨터 켜놓고 메신저도 열어놓고 그쵸. 여러 사람의 조력 속에서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사실 방어권을 행사하지만 변호사 뒤에 앉아 있고 실제로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참고자를 보고 얘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도 심하고 그런 자리에만 있다가 공격수하다 수비수 하니까 그게 됩니까? 쉽지 않죠, 그쵸. 이게. 그래도 이제 오전에는 국민의힘이 잘 마크를 해줬어요. 그래서 난장판을 피우면서 아예 대충 이렇게 마감이 되는가 보다라고 뒤에 앉아서 비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오후 들어서는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오히려 일부의 검사들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마이크 하면서 올리고. 살짝 짜증을 내면서 마이크도 올리고 그리고 자꾸 프레임을 규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특히 이제 그 최재현 수사팀장 그 백혜룡 경정에 따르면 지금 당장 이 문을 나가자마자 체포해야 되는 그 중요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청문회 자체를 규정하려고 하고 개념 규정을 하려고 하고 검찰의 잘못이 아니다. 물론 큰 틀에서 띠지를 잃어버린 거는 수사팀장인데 제 과실이지만 책임이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 검찰이 무슨 뭐 일부러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뭘 은폐하려고? 절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막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들어가서 밤늦게 12시까지 했거든요. 예. 밤늦게까지 가니까 이분들도 기가 꺾이 코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과정을 보니까 아침에는 이제 기세등등해서 딱 한판틀 결심을 했는데 앞에 국민의힘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오후 들어가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지 않겠어. 그리고 막 공박을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쫙 빠지면서 막판에 이제 경찰이 나와가지고 확 때리니까 이렇게 아니 된 것 근데 제가 예. 청문회를 박정훈 대령님 변호인으로서 몇 번 가보면서 느낀 게 진짜 핵심은 한 10시 넘어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각자가 준비해놓은 재료 다 떨어지고 아. 체력도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짜증과 그리고 짜증 속에서 나오는 진심 그리고 말 실수 그거를 이제 붙잡아내느냐 마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저랑 이게 김규현 변호사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갔고 저는 변호인으로 왔을 때 우리 오전부터는 달리지 말자. 오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등에도 대고 체력을 모았다가 딱 정회 한번 해서 저녁 먹고 한번 한 다음에 정회했을 때 8시 이후부터 그때부터 달리면 그게 핵심이다라고 해갖고 사실 명짤들은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경찰분들을 마지막으로 몰았던 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측의 전략이었다. 그런 상황이었다. 막타는 너네의 가장 큰 적인 경찰이 때리게 하는 그런 빌드업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